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 주식시장 보면 좀 생각보다 더 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0선은 뭐 간신히 지켜내는 분위기였는데 눈치 보기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시장 자체가 이제 이번 주에 좀 메이저 빅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든지 유로 정상회담 그리고 20의 금리 인하 등이 이벤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심리가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관망의 심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시장 추세 자체가 뭐 밀리는 추세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에 따른 일부의 기간 조정의 성격이 이번 주 초까지만 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만 지나고 나면은 유로 정상회담에서 나올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시장은 제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뉴욕 증시 마감 동향을 보면 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영구 고재기금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장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다고 해도 어저께 한 20포인트 전후까지 빨리 빠지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정도로 회복하는 수준 정도. 반등보다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점이 돼서 12월 말까지의 증시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들이 이번 주에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변수를 확인하고 대응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 즉 유로 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물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금일 시장의 움직임에서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8, 9일까지는 시장 방향성 조금은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파워블로그 주제 오늘 어떤 것들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실업률과 소비에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실업률과 소비. 아무래도 유럽이 아니라 미국 쪽 이야기를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 유럽 얘기가 모멘텀이 돼서 증시가 올라가려면 미국 경기 상황이 어떤지도 또 함께 분석을 해야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괜찮았거든요. 분석 내용 저희 간단하게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기존의 9.0%에서 이번에 8.6%로 급감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실업률 감소와 함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업률이 발표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길계선 부장님. 날씨가 추워서 조심하시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실업률의 그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양적인 것보다는 그 내적인, 그 질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10명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하고 11명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 상황이 늘었다고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과 관련한 시장의 소비 활동 증가를 통해서 재고를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 고용직을 많이 이렇게 고용을 늘려가지고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제 블로그 자료도 올려놨지만은 늘은 만큼 그러면 수입이 이제 시장의 임금 수준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오히려 임금 수준은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주간 임금 수준이 657.82달러에서 11월 달에는 656.54달러로 마이너스 1.28달러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람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늘어난 숫자만큼의 전체적인 임금의 수준은 낮아졌다. 따라서 지금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영원하게 그 실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실업률 데이터 자체가 사람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소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도록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USA 투데이지에서 보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의 대부분 시장에서는 IT 관련 주식들의 또 그런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FBI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번에 총기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바마 정부는 기존에 총기 구매에 관련해서 규제 법안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화당의 케인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내려왔습니다. 낙마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오바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흑인 출신인 그 케인 후보의 낙마로 인해 가지고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이 지금 불어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총기 규제안을 강력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적어도 이번 기회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때 좀 할인율이 많이 있을 때 총기 구매를 늘리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시장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고 있고 어떤 개인들의 삶의 질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총기 구매를 늘리고자 하는 안전 보상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총기 구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독신 여성들의 총기 구매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짚어주셨어요. 일단 시장은 미국 고용보고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 경기 회복의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면적으로는 아직은 더 좀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특히나 쇼핑 시즌에 일자리를 갑작스럽게 좀 늘어난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해 주셨고요. 총기 구매 내용은 워낙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과연 회복이 되고 있느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텐데 지금부터 봐야 하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도 뭐 실업률 데이터는 아마도 내년 연초까지 해서 감소되는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은 한꺼번에 좀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좀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이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근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조정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율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3% 미만대에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보다는 유로존 내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오히려 ECB가 어떤 머니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이 과거에 QE1, QE2의 주식시장을 살려냈고 일시적인 경기 회복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 약화 그리고 유로존은 자산시장이 훨씬 더 그 충격적인 어떤 그 위험성이 도래됐을 때 결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회복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관련 그리고 시장의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의 수준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